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벨리스 윤중신 약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3월 4일 미국 FDA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묻히는 것 같아서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고요. Kate Miller's 15-year-old son Cody had killed himself just 17 days after starting the allergy drug Singulair. The FDA announced it was investigating a possible association between the allergy and asthma drug and behavior and mood changes, suicidal thinking, and suicide. 이런 얘기하면 꼭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항의하세요. 나에게 이렇게 나쁜 약을 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처가 가능해요. 근데 알지를 못하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싱귤레어를 먹기 전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의사 약사 상의해서 약의 변경이나 중단을 고민하시면 되고요.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다, 내가 평소에 천식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많이 처방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싱귤레어라고 해요. 일단 싱귤레어라고 하는 거는 성분명이 몬테루카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알러지나 천식의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류코트리엔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류코트리엔의 수용체, 류코트리엔이 결합하는 곳에 가서 수용체라고 하거든요. 받아주는 이 수용체를 기량해주는 역할을 해요.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나 천식 같은 거에 어떤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서 처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FDA에서 이 싱귤레어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입장과 다르게 좀 더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블랙박스 워닝인데요. 블랙박스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경고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약국에서 타이레놀 사보시면 뭐 어떻게 써 있어요? 옆에 보면 뭐 하루에 석 잔 이상 술을 복용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간독성에 대한 경고를 블랙박스로 표현하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피임약 사시면 그 옆에 보면 흡연하지 마라라는 경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혈전이라고 해서 피 덩어리가 응집되면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FDA에서 권고하는 것은 싱귤레어에 블랙박스 워닝을 넣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한 거냐? 정신신경계 이상 반응입니다. 핵심은 자살입니다. 정신신경계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경고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조치는 그동안 싱귤레어에서는 없었던 메디케이션 가이드를 배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메디케이션 가이드는 뭘까요? 약물이 미국에서 좀 안전성에 대한 이슈,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약물을 따로 정해놓고 그런 약물들의 안내문을 이렇게 출력해서 약국에서 이렇게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환자들이 반드시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 안내문을 숙지하고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성과 어떤 문제점들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서 의사 약사랑 상의해서 약물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블랙박스 워닝을 넣어라. 두 번째는 메디케이션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해라. 이런 배경에는 싱귤레어가 사실 시판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 초반, 아니 1900년대 뭐 이 정도인데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약인데 나오고 나서도 끊이지 않았던 게 바로 자살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신경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FDA에서는 싱귤레어 먹다가 몇몇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서 자살 생각, 자살 시도를 한다 이런 보고를 했고 그것들이 설명서에는 주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2008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설명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싱귤레어 설명서 보시면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모으는 거예요. 약은 시중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뭐 몇천 명, 몇백 명 모아서 하는데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판 후 조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으면서 그렇죠. 그때는 몇천 명이었지만 지금 어때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먹잖아요. 먹으면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꾸준히 보고합니다. 자기 스스로 보고할 수도 있고 환자가 또는 의사, 약사한테 보고하면 또는 제약회사에 보고하면 그 데이터들이 모여요. 모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꼬투리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실마리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싱귤레어 연관된 자살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 모았던 데이터를 누군가 분석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2017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나온 논문에 보면 네덜란드 부작용 데이터와 그 다음에 WHO의 부작용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싱귤레어를 먹을 때 우울증이 한 7배 정도, 공격적인 행동 같은 게 무려 30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악몽 같은 밤에 자면서 이상한 꿈을 꾸는 게 한 22배 정도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2019년도 영국은 자체 조사를 했어요. NIH라고 하는 영국 보건원 같은 데인데 거기 조사를 했더니 싱귤레어 몬테루카스트를 복용하고 나서
수면장애나 우울증, 불안증이 생기는 빈도가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집중력과 기억력 장애는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실제로 환각 아시죠? 엉뚱한 게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자살 행동을 했던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런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요. 이제 2020년에 와서 미국 FDA에서 드디어 자국 회사약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몬테로카스트를 가지고 이제 정신신경적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도 여러분들 약 먹다가 약사들이 물어보잖아요. 의사들도 물어보고 약 먹다가 불편한 거 있었냐? 그럼 물어보면 환자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약사들이 그걸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식약처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죠.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왜?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들이 모이면 뭔가 원인을 찾아내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한국도 사실 부작용도 굉장히 적은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도 한 자살 시도가 2건 정도 보고되었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몬테로카스트 싱귤레어를 먹고 2014년도에 자살 시도가 한 2건 정도 식약처에 보고된 걸 확인했고요. 네, 미국 FDA에서 조사해 보니까 싱귤레어를 먹고 이런 자살에 연관된 건수가 80여 건 보고됐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연관성이 확인이 됐고, 남은 절반은 아마 다른 약의 복용이나 자신의 어떤 건강 상태랑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확실한 연관을 짓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FDA에서 권고하는 것은 어떻게 권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싱귤레어를 복용할 때는 첫째,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알러지 비염 우리 많잖아요. 이럴 때는 싱귤레어를 첫 번째로 쓰지 말고 최대한 나중에 쓰라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알러지 비염 치료제도 있고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면역요법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걸 써보고도 효과가 없다면 그때 싱귤레어를 써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 나는 천식 때문에 싱귤레어를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FDA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당신이 천식이 있다면 싱귤레어를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유익, 효과와 그리고 생길 수 있는 유해성을 의사가 판단해서 처방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들, 내가 직접 환자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냐? 싱귤레어를 복용하면서 이런 정신신경계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되고요. 둘째, 먹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중단하고 의사와 약사와 상의해서 어떻게 처치할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주로 생길 수 있는 정신신경계 부작용은 불안, 초조뿐만 아니고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꿈을 아주 나쁜 꿈을 꾼다거나 아주 생생한 꿈을 꾼다든지, 또는 환각, 엉뚱한 게 보인다든지, 또는 자살 생각인 행동들, 또는 자면서 깨서 일어나거나, 또는 트레모라고 하죠. 이렇게 떨림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약을 중단하고 상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로 나 싱귤레어 안 먹어. 아니, 먹고 있던 분도 나 진짜 내가 미쳤어, 왜 이런 약을 줬지? 막 의사한테 따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싱귤레어가 굉장히 드물지만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생각이 들고 정말 우울했어요. 그러면 약물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가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중단하면 돼요. 다른 대처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다른 약제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의사랑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있다면, 그런 걸 모르고 있다면 그 약이 생긴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성에 노출된 채로 살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난 여태까지 싱귤레어 먹고 아무 문제 없었고 잘 지냈어요. 그럼 괜찮아요. 특히 복용 초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쭉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런 정신신경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한번 처방하신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에서 보면 어린아이에게 더 많았다, 그리고 노인에게 더 많았다, 여성, 남성, 그런 어떤 정신신경계적인 부작용이 발생 빈도에서 차이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정신신경적인 어떤 질환이 있었다면 굉장히 더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먹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 약사한테 얘기하면 의사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사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FDA에서도 이렇게 등급을 블랙박스까지 경고문을 올리게 됐던 이유에 보면 일반 환자들도 이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정말 슬픈 얘기지만 전문가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올려서 서로 경계하자는 취지니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그런 문제점을 알고 그러면 의사들도 약사들도 그런 복약 지도도 하고 처방할 때 한 번 더 고려하거든요. 자기가 느낀 걸 솔직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모든 약물들은 복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해주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너무 몰라도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기하는 게 좋고요. 우리 청취자님들이 건강하시게 지내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